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컨디션 베리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디션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 프랙티컬하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코어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 스레드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프로그래밍을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 스레드들 간에 뭔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약간 싱크로나이제이션 아니면 동기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스레드가 어떤 작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뭐 어떤 상태까지 되면은 B라고 하는 스레드가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뭔가 그런 그 스레드들 간의 스테이트를 내가 동기화를 시켜야 되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우시는 내용은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나면은 코딩을 하는 그 패턴 자체를 약간 암기하다시피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코딩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실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남이 짜놓은 코드도 보면 얘가 왜 이렇게 했을지를 생각할 때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야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레드들 간에 동기화를 하기 위한 동기화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존재를 하겠죠. 그 라이브러리에 굉장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라이브러리가 구현을 해놓은 개념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컨디션 베리어블입니다. 자,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이게 언제 사용이 되냐면, 스레드가 내가 뭔가 실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컨디션, 조건이라고 하는 게 만족이 되는 거를 기다리면서 뭔가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페어런트가 뭔가 자식 프로세스가 뭔가 작업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우리가 보통 이제 조인이라고 하는 거, 피스레드 조인 같은 걸 부르는데, 이런 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뭐 아니면 뭐 스레드가 자식 프로세스가 뭐 다 끝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그 단계까지 작업을 했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뭘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스테이트, 그러니까 컨디션이 만족될 때까지 얘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컨디션 베리어블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피스레드, 피스레드는 라이브러리예요. 여러분들이 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인데, 지금 이 예제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메인 함수가 있죠. 메인 함수가 있고 이 친구가 페어런트가 될 거예요. 이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차일드를 하나 만들어서, 사실 내가 원하건대는 이렇게 페어런트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차일드가 실행이 된 다음에 이 차일드가 다 끝나고 나면 페어런트가 끝났다고 뭔가를 프린트F를 해주는 이런 식의 이제 실행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페어런트가 차일드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 나면은 이제 둘이서 CPU를 할당받기 위한 줄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누가 더 먼저 스케줄링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성을 해놓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음 주를 실행한다면, 실제 우리는 얘가 생성이 돼서 이 차일드 함수를 먼저 실행하고 이 end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페어런트가 계속 CPU를 할당받으면 실제 차일드가 이렇게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시 페어런트가 end를 먼저 출력하고 차일드가 실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페어런트가 내가 이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계속해서 뭔가 while문을 도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done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두시고 child가 작업을 다 끝나면 이 공유 변수인 done에다가 1을 세팅을 하고 페어런트는 이 done이 아직 1이 세팅이 전인 0인 상태인 동안에는 계속 스피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코드는 실제 child와 페어런트가 각각 한 명씩만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동작을 하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페어런트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done이라고 하는 변수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계속해서 while문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CPU를 낭비하게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만약에 싱글 코어라고 하면 페어런트가 스케줄링이 되고 나가서 내가 실제 차일드가 지금 실행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done이라고 하는 변수가 바뀔 가능성이 1도 없는데 그냥 계속 while문을 돌면서 CPU를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스피닝 락이 비효율적일 때 시도를 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그 접근을 이제 뭔가를 기다리는 애가 애를 재우는 거죠. 슬립을 시켰다가 실제 그 친구가 기다리는 그 컨디션이 변화가 되면은 이제 그 친구를 깨워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메커니즘을 만들어주는 추상화된 개념이 컨디션 베리어블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컨디션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의 의미냐면 내가 기다리는 어떤 상황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붙였는데 그 이름이 바로 변수 이름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그 네. 이름을 붙였고 예를 들어서 뭐 뭔가 리퀘스트가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어라이벌이라고 하는 이벤트 내가 기다린 이벤트에 이름을 붙이고 이거를 컨디션 베리어블로 선언을 하면 실제 이 컨디션 베리어블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이름은 어라이벌이지만 이 클래스 안에는 큐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 베리어블은 사실 내부적으로 큐가 있어서 이 큐에 뭔가 그 불렀던 스레드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과 같은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가 원하는 컨디션을 만족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 큐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게 만족이 되면은 누군가 이 큐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를 깨워줍니다. 즉 이 큐의 이름이 사실은 컨디션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컨디션이 만족이 되는 경우에 내가 뭐 어라이벌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라이벌이 뭐 리퀘스트가 도착을 했다. 그러면 어라이벌 큐에 가서 이 친구를 깨워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러한 개념, 이러한 앱스트랙트한 클래스를 우리가 보통 컨디션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 코드를 아직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고민이 되실 텐데 실제 코드를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편합니다. 네.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큐, 내가 뭔가 이벤트를 기다리는데 그 이벤트의 어떤 그 발생 여부를 내가 스피닝을 하면서 체크를 하면은 굉장히 CPU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내가 기다리는 이벤트의 이름을 가진 큐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그널이 오면 내가 깨어나서 뭔가 이제 동작을 해주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이 되겠죠.
그래서 컨디션 베리어블을 선언을 한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피스레드, 여기 지금 언더바가 빠진 거고요. 피스레드 컨드 언더바 t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 이게 사실 뭐 클래스 이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 베리어블을 하나 선언을 해 놓으면 그 안에 뭐 큐도 있을 거고 뭐 필요한 정보들이 쭉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즈가 필요한 경우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피스레드 컨드 웨이트하고 피스레드 컨드 시그널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컨디션 베리어블을 선언을 해 놓으면 실제 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큐가 있고 어떤 큐에서 그 사실은 이제 뭐 태스크 스트럭트나 이에 준하는 스레드들 관련한 이제 메타데이터겠죠. 얘네들이 사실상 이 큐에 가서 줄을 서 있는 건데, 이때 이제 어떤 컨디션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 중에 누군가를 깨워서 작업을 시키고 싶으면 이제 피스레드 컨드 시그널이라고 하는 걸 부르면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상황을 체크해 봤는데 내가 뭐 지금 그 기다리던 상황이 아직 안 됐어. 그래서 나는 그 컨디션이 만족이 될 때까지 뭔가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 시스템 콜은 바로 피스레드 컨드 웨이트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웨이트 콜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규먼트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큐와 그거를 보호하는 뮤텍스 락을 하나 더 파라미터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는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에 피텍스라든지 파크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컨디션 Q에 가서 기다리고 내가 이 Q에 들어갈 때 상태를 체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상 크리티컬 섹션이에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차일드가 내가 다 끝나면은 여기다가 던이라고 세팅을 해주고, 뭐 부모는 이거를 보고서 내가 이제 보고서 기다릴 때가 되면 여기서 기다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갈 거니까 요 자체가 이게 이제 컨디션 쉐어드 베리어블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일드는 내가 상태를 세팅해주고 만약에 누가 기다리면 여기서 깨워줘야 되고, 페어런트는 내가 상태를 체크해보고 내가 기다려야 되면 큐에 들어가서 매달리는 거고, 아니면 내가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매달린다거나 깨워준다거나 이런 걸 우리가 굉장히 그냥 사람이 하는 언어로 표현을 했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큐라고 하는 게 링크드 리스트 같은 그런 자료 구조고, 여기에 매달린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뭐 누군가를 고쳐서 내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고, 끼워준다는 얘기는 이 친구를 여기서 빼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큐도 쉐어드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쉐어드 베리어블을 우리가 여러 명의 스레드들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유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 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락이 필요해요. 락. 요거는 이제 보통은 뮤텍스 락 또는 스핀 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상태를 체크하고 자러 가는 거, 계속 상태를 체크하는 그 스핀 락을 계속 돌고 있으면 이제 오버헤드가 드니까 상태를 체크하고 바뀔 때까지 자러 가는, 그때 필요한 자료 구조만 내가 스핀 락으로 보호를 하고, 이제 길게 기다려야 되는 그 크리티컬 섹션 부분에서는 슬리핑을 하겠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컨디션 베리어블을 쓸 때는 락을 하나 두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보호하는.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이때 웨이트를 할 때 그 락을 파라미터로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웬고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웨이트를 호출을 할 때는 어떻게 호출을 하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 호출을 하죠. 페어런트가 상태를 봤어요. 내가 원하던 상태가 아니었어. 그럼 저는 자러 가야 되죠. 자, 그러면 1번 스테이터스 체크. 상태가 아니면 슬리핑. if not
그러면 sleep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제가 상태를 체크할 때까지는 락을 잡았죠. 락을 잡고 제가 이제 아니었어. 그러면 난 자러 가야 되는데 자러 가면 내가 언락을 하지 않고 락을 풀지 않고 자러 가면 그 다음에 누구도 이 스테이터스를 바꿔줄 수 없고 큐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내가 언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 자러 갔다가 여기 끝에서 언락을 못 하잖아요. 자러 갔으니까. 그러면 내가 아니었어? 그러면 여기 사이에서 언락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언락을 하면 언락을 하는 순간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서 다른 차일드가 이 스테이터스를 바꿨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아니라는 것까지 받고 슬립을 하러 가야 되는 그 사이인데 그때 스테이터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자러 가면 영원히 누가 그 차일드가 걔를 깨워주고서는 스테이터스를 바꾸고 기다리는 게 없으니까 얘는 종료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다시 페어런트가 CPU를 받아가지고 슬립을 하러 가면 이 친구는 아무도 깨워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원히 잠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슈퍼바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태가 아니었네. 그럼 나 자러 갈 건데 그때 부르는 게 이 콘드 웨이트라고 하는 함수인데 그때 내가 지금 락을 하나 이제 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잡은 상태인데 나를 재우고 나서 이거를 풀어줘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어떠한 패턴이 되냐면 네, 락을 했고 나는 스테이터스를 체크해가지고 아니기 때문에 슬립을 하러 가고 언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는 누가 해줘요? 이 피스레드 컨드 웨이트 안에서 내가 아닌 이 라이브러리에서 사실 이 라이브러리는 리눅스의 그 시스템 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구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락을 잡았을 때부터 풀 때까지가 사실은 나 혼자 들어가기 때문에 아토미사티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 체크하고 뭔가 하는 거예요. 남이 끼어들어서 내가 어떤 상태를 체크하고 액션을 취할 때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스테이터스가 변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드 웨이트를 할 때는 뮤텍스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웨이트 콜을 그 콜링 스레드가 슬립을 하러 간 다음에 사실은 이제 락을 릴리즈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그 스레드가 웨이크업이 되면은 실제 그 다른 애가 시그널을 보내서 웨이크업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 시그널을 보내서 시킬 때 얘가 다시 그 어떤 깨어난 스레드가 다시 내가 CPU를 잡고 실행할 때가 되면은 락을 잡은 상태로 실행을 시켜줘요. 이 친구가 그걸 또 해줍니다. 피스레드 시그널, 컨드 시그널이. 그래서 그 동작하는 방식을 뒤에서 예제를 보면서 다시 볼 거예요. 그리고 시그널 보내는 이 함수는 이 큐에서 누군가 기다리는 애가 있으면은 그 친구를 깨워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컨디션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적어도 암기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에 3G PCG의 14번 챕터 컨디션 베리어블에 이 예제 코드가 있으니 내가 나중에 할 때 이걸 한번 보고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봅시다. 지금 코드 구조를 한번 보면은 우리 코드 구조 볼 때는 보통 메인 함수부터 보는 게 편하시죠? 여기 메인 함수가 있어요. 네. 메인 함수에서는 하는 일이 일단 페어런트가 차일드를 하나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시작했고 차일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친구한테는 차일드라고 하는 스레드 함수를 이제 그 실행을 하도록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child라고 하는 함수에
들어가서 차일드는 실행을 할 거고, 이 페어런트는 시작하기 전에 내가 비긴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 스레드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엔드를 찍는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여기 차일드 함수하고 이 스레드 조인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어떻게 각각 본인이 끝났다는 사실을 페어런트하고 공유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차일드가 막 돌면서 던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다 끝나면, 본인이 다 끝나면 여기다 세팅을 하도록 하고 싶은 거죠. 던이라고 세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스레드 조인이니까 페어런트가 돌고 있는 함수인데, 그 친구가 원래는 이렇게 구현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while 던이 0인 동안에 계속 돌고 있다가 내려가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패턴으로 바꾼 거예요. while 던이 0이면, 제가 왜 이러죠? 네. 던이 0이면 나는 뭘 해요? 피스레드 컨드 웨이트를 하는 거죠. 피스레드 컨드 웨이트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웨이트를 하고, 자, 그리고 차일드는 이게 차일드잖아요. 요게 차일드잖아요. 차일드는 내가 차일드라고 호출을 해주고 나서 exit이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주는데, 그 함수에서는 뭐를 하냐면 나의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던 1로 체크를 하시고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지 알아서 체크하고 시그널을 보내주는 시그널 함수를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페어런트를 이제 그러니까 큐에서 이 C라고 하는 컨디션 베리어블에서 기다리고 있는 페어런트를 깨워주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그 Q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컨디션 베리어블이 그 쉐어드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뮤텍스 락으로 잡고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 Q 자체가 링크드 리스트 쉐어드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걔를 건드리려면은 뮤추얼 익스클루션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 컨디션 베리어블을 건드릴 때는 내가 락을 잡고 풀고 하는 코드가 아래 위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락을 잡고 풀 때 이 Q에 그 건드리는 거를 락을 잡고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실제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 이 변수 자체도 쉐어드 베리어블일 뿐만이 아니라 이 스테이터스를 체크하고 내가 시그널을 보내고 스테이터스를 체크하고 웨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은 아까 같은 이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둘 사이는 내가 바로 다 아토믹하게 나 혼자서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도 락 안에서 접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락을 잡고 상태를 체크하고 자고 다시 락을 풀거나, 락을 잡고 상태를 바꾸고 내가 무슨 그 상황에 따라서 처리해 줄 게 있으면 하고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뮤텍스 락 잡으시고 보내줘야 되는 애는,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는 애는 상태를 바꾸고 시그널을 보내고 락을 푸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뭔가 잤다가 깨어나야 되는 애는 내가 락을 잡고 던이 0이면 웨이트를 하고 있다가 얘가 시그널을 보내주면은 언젠간 여기에서 이제 깨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러 갈 때 내가 락을 들고 잤죠. 네, 그러면 얘가 이 피스레드 컨드웨이트 함수라고 하는 거에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얘를 재우고 락을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이 시그널에서는 자체적으로 걔를 깨우고 락을 그때 잡는 건 아니지만, 얘가 이제 락을 풀고 나서 되면 얘가 그 여기에서 빠져나갈 때는 이미 여기 락을 잡고 있어요. 다시 락을 한 상태라서 얘는 언락을 해주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시는 부분이 요 while문인데, while문 여기 왜 if가 아니라 while일까요?
왜 if가 아니라 while일지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네, 제가 다 가르쳐주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컨디션 베리어블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페어런트는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말로 했던 걸. 차일드 스레드를 생성을 한 다음에 본인은 계속 실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차일드 스레드가 종료되기를 기다리는 스레드 조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시는데, 그때 일단 락을 잡고 체크를 한 다음에 안 끝났으면 웨이트를 하고 다시 락을 푸는 구조죠. 차일드는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 엑싯을 하는데 이때도 또 락을 잡고 스테이터스를 바꾸고 누가 있으면 시그널을 보내고 사실 언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그널을 보냈으니까 얘가 웨이트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깨어난 다음에 조인을 빠져나오죠. 네, 그래서 페어런트 엔드를 찍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다음에 설명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while문만 빼고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던이라고 하는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정말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우리가 사실 뭐 그냥 던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끝났다는 걸 표시하는 건데, 어차피 시그널 메커니즘이 있으면 얘는 자고 시그널이 왔으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컨디션 베리어블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도 있어요. 내가 컨디션 베리어블은 쉐어드 변수니까 접근할 때 락을 잡고 락을 풀고 하는 건 이제 이해가 됐어. 락을 잡고 풀었고. 그래서 기다리는 애는 여기에서 웨이트를 하고 있고, 보내는 애는 다 끝났으면 시그널을 보내는 이 함수를 각각 호출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아까 보면 페어런트가 이 스레드 조인을 하러 가기 전에 일단 차일드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create child 하고 나는 조인을 하는데, 여기서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웨이트를 하러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얘가 시그널을 보냈을 때 페어런트가 받는 거죠. 그런데 페어런트가 얘를 차일드를 생성을 했는데 그때 CPU 스케줄링이 차일드 먼저 된 거예요. 이제 두 명이서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차일드가 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이 시그널까지 보내고 나갔어요. 그러면 페어런트는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를 하러 가죠. 조인을 불러가지고 웨이트를 하러 갔는데, 당연히 그냥 나를 깨워줄 사람은 이미 벌써 다 일을 끝내고 나갔으니 나는 이 큐에서 영원히 잠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영어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일드가 바로 실행이 돼가지고 시그널을 보내긴 하지만 아무도 그 시그널에서 지금 깨어날 친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끝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 페어런트가 실행이 되면 영원히 웨이트를 하면서 스톡이 되겠죠. 그래서 no thread will ever wake it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또 다른 잘못된 임플리멘테이션. 아까 얘기했듯이 던과 컨드 시그널, 이거 다 쉐어드 베리어블인데 락을 하나도 안 썼죠. 네. 그럼 뭐 난리가 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페어런트가 던인이 아니라고 체크하고 웨이트로 가려고 하는 순간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서 던은 1로 바뀌었고 나는 시그널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나는 다시 여기서 웨이트를 하는, 그러면은 아까와 같이 영원히 거기서 그냥 잠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페어런트가 던을 체크했고 그 친구가 0이어가지고 슬립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인터럽트가 돼가지고 차일드가 이걸 바꿔서 내가 시그널을 보내고 했으면 뭐 그죠, 페어런트는 슬립 forever 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while은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요. 페어런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던이라고 하는 걸 끝나는 게 그 스레드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중요해요. 바꿔주는 스레드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 DF는 Produce and Consumer Problem에서는 이걸 반드시 while로 써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이게 if를 써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while을 써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while로 쓰는 게 제너럴해요. while로 쓰면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if로 쓰면은 어떨 때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while로 쓰는 연습을 하시고요. 제가 while로 써야 되는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대로 된 코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아까 제가 여기서 while이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여기서 웨이트를 하고 있다가 차일드가 시그널을 보내서 깨어났어요. 깨어나고 이제 다시 CPU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직 락은 내게 아니에요. 나는 락을 잡아야 내가 이제 나가니까. 그런데 다른 애가 또 이 던이 0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새로 생겼어. 새로 생겨가지고 이 던이 뭐 0이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애가 생겼어요. 또는 이걸 바꾸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깨어나서 락을 잡고 다시 CPU를 받을 때까지 깨어 웨이크업을 해서 이 락을 잡는 요 사이에 뭔가 또 스테이터스가 변화가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락을 잡고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스테이터스를 체크하고 내가 그 원했던 스테이트가 정말로 만족이 됐으면은 락을 풀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이 사이에 인터럽트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데 이 예제에서는 사실 스레드 하나, 그러니까 페어런트 하나, 차일드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여러 명의 스레드들이 이런 던 변수를 고치거나 아니면 읽을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while로 체크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컨디션 베리어블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프로듀서 컨슈머 문제입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이 실제 코딩을 하실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고요. 정말 암기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실수를 하기 굉장히 쉬운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서 컨슈머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뭐냐면은 프로듀서라고 하는 스레드가 뭔가 데이터 아이템을 계속 넣어줘요. 그리고 이 친구 프로듀서하고 어떤 컨슈머가 통신을 하는데 그 중간에는 뭔가 정해진 개수의 버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듀서는 내가 여기다가 넣어주고 컨슈머는 그거를 이제 소비를 해가는데 이 친구는 이제 뭐 칸이 있는 동안에 계속 넣을 거고 꽉 차면은 일단 기다렸다가 컨슈머가 좀 가져가기 시작해서 좀 뭐 공간이 생기면 다시 이렇게 아이템을 넣는 방식의 어떤 그런 식의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웹서버, 멀티스레디드 웹서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워크큐라고 얘기를 하고 작업이 도착하면 뭐 리퀘스트 같은 거 그럴 수 있죠. 리퀘스트가 도착하면 이 워크큐에다 달아두면 이거를 처리하는 뭐 컨슈머 스레드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다. 그러면 하나하나 자기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걸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 자체에다가 넣어놓고 뭔가 기다리는 애가 있으면 신호를 보내주는 거. 그리고 컨슈머는 내가 이제 가져갔으면 그거에 맞게 스테이트를 바꿔주고 또 뭐 프로듀서가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컨슈머와 통신을 할 일이 있다면 또 이제 시그널을 보내주고 이런 식의 그 코딩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또는
이걸 이제 컨디션 베리어블 이용해 가지고 보통 구현을 하는데 왜 그렇게 구현을 하는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냥 우리가 왜 이거를 컨디션 베리어블에서 배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가장 간단하게 이 버퍼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컨슈머도 한 명, 프로듀서도 한 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 프로듀서는 저쪽 어디 멀리에 있는 사람이 HTTP 리퀘스트를 이제 보내면 그거를 여기에다가 달아주면 컨슈머는 이걸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고, 이 프로듀서는 다시 사용자가 리퀘스트를 보내는지를 이제 기다리는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프로듀서가 이런 아이템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그런 이벤트가 예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그냥 잠깐만 뭐 기다려도 여기가 채워진다. 그러면 우리 사실상 이거는 쉐어드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락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락을 이용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여기에 베리어블이 뭐 인트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하면, 인트 아이템 뭐 이벤트 이렇게 하면 이 컨슈머는 실제 여기에 뭔가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갈 때까지 그냥 0인 동안에 while문을 두면서 기다리면 되고, 이 프로듀서는 사용자가 뭔가 요청을 보내면 그거를 여기다가 써주면, 예를 들어서 뭐 요청이 그냥 숫자라고 해봅시다. 10. 여기다 10을 이렇게 써주면 그때 가서 컨슈머가 여기에 0이 아닌 값이 왔네 하고 나가서 이걸 이제 소비하고, 여기에 이제 공간에 뭔가 자리가 비었다고 쉐어드 베리어블을 통해서 뭐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while문을 돌면서 지금 이 데이터 아이템, 이 아이템이 도착을 했는지를 검사를 하는 그 코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왜? 이벤트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 허송세월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거를 체크하고 있는다는 게 CPU를 계속 쓰면서 체크를 하는 거라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우리가 구현을 하려고 하는 메커니즘은 컨슈머를 평소에는 재워요. 슬리핑을 하다가 슬리핑을 얘는 하고 있다가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 친구한테 시그널을 보내죠. 그러면 얘는 그때 가서 웨이크업을 해서 내가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체크를 해서 없으면 다시 잠이 드는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이제 구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컨디션 베리어블이죠. 컨디션 베리어블은 내가 어떤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의 이름을 가진 큐가 하나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네, 큐예요. 이게 웨이트 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슬립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이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면서 여기에 가서 매달려 있는 거고, 그동안에 이 큐에 매달린 친구들은 CPU를 기다리는 그 대기줄에서 빠뜨리게 함으로써 내가 불필요하게 CPU를 받아가지고 낭비하는 걸 막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OS가 해주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컨디션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그런 애브스트랙트한 클래스를 우리가 제공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의 문제를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컨디션 베리어블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 이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운디드 버퍼, 즉 프로듀서와 컨슈머 사이에 어떤 공간이 제한적인 뭔가 공간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보통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의 아웃풋이 다른 프로그램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파이프 같은 형태의 그 연결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눅스에서는 우리가 이런 그죠? 세워져 있는 저 뭐라고 읽는지 저도 아직 모르겠지. 파이프라고 읽어요. 그래서 그래프 파일 텍스트 하시면 프라고 하는 그 패턴이 들어가 있는 파일.txt의 라인을 다 보여줄 텐데, 그 라인이 몇 개인지를 여러분들이 워드 카운트를 이용해서 그 카운트를 하시면
실제 앞에서 지금 실행한 이 결과의 결과물이 워드 카운트라고 하는 명령어에 그 인풋으로 들어가서 실제 f라고 하는 패턴이 사용이 된 file.txt의 문장의 개수를 세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실제 이 파이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어에 넣으시면 커널 내부에 바운디드 버퍼가 생겨요. 그래서 그랩이라고 하는 친구가 뽑아주는 그 라인들을 여기다가 적는데 이게 뭔가 칸이 다 찰 거잖아요. 이게 바운디드라고 하는 게 크기에 제한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워드 카운트라고 하는 그 컨슈머 프로세스가 이걸 조금 카피를 해서 여기를 다시 비워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 친구의 결과물이 더 들어가는 이런 식의 형태로 파이프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런 거를 할 때도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한 거죠. 이 프로듀서와 컨슈머 간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실제 코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실제 상황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코드는 어떤 상황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 놓은 거냐면, 일단 여기서부터 볼게요.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거는 프로듀서가 한 명 있고요. 컨슈머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은 이제 스레드들로 생성이 돼서 이 프로듀서는 이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고 컨슈머는 이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 프로듀서와 컨슈머 사이에는 실제 버퍼가 있는데 버퍼가 하나의 인티저 타입으로 이제 있습니다. 인티저 타입의 버퍼. 얘는 프로듀서, 얘는 컨슈머. 그럼 프로듀서가 뭔가 요청이 있거나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인티저 타입의 버퍼니까 뭐 숫자를 쓰겠죠. 5면 5. 그러면 프로듀서는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를 쓰고 컨슈머는 이건 읽어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예제에서의 프로듀서는 사용자가 아규먼트로 넘긴 그 숫자만큼의 루프를 돌면서 그 숫자를 여기다가 그냥 계속 풋을 해주는 과정이고요. 실제 풋을 했을 때 이 컨슈머가 읽어가기 전에 내가 여기에 오버라이트를 해버리면 중간에 컨슈머가 예를 들어서 100개를 썼는데 내가 오버라이트를 하면은 컨슈머는 99개밖에 못 읽어가겠죠. 내가 읽어가기 전에 얘가 덮어 써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넣었으면 그만큼 컨슈머가 가져가도록. 그래서 풋을 이제 100번을 할 거고 이 친구는 컨슈머는 내가 get을 할 건데 얼마 동안 그러니까 언제 이제 이게 몇 개나 들어올지 모르니까 프로듀스가 넣은 것만큼 get을 할 거예요. 그런데 몇 개를 내가 get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얘는 while 1로 무한 루프를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듀서한테 100개를 넣으라고 했으면 컨슈머는 100개를 get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 상황인데 풋은 이제 아까 방금 보셨던 프로듀서에서 실행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프로듀서는 버퍼에다가 내가 지금 아규먼트로 넘겨온 밸류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풋을 할 때에 일단 버퍼는 비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나타내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내가 풋을 하려고 시도를 했을 때는 카운트가 0이어야지만 내가 실제 그 버퍼에다가 밸류를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카운트가 1이라면 이미 그 버퍼에는 그 소비가 되지 않은 밸류가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 오버라이트를 하면은 밸류 하나가 날아가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풋을 할 때는 카운트가 0인지를 확인하고 카운트를 1로 바꾼 다음에 내가 실제 밸류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고, 컨슈머는 그 버퍼에 가서 딱 확인을 해야 되는데 get을 했을 때 무조건 이 카운트가 1이어야 돼요. 데이터가 차 있을 때, 데이터가 뭔가 있을 때만 이 get을 할 수 있고요. 뭔가 차이 있으면 걔를 이제 0으로 바꿔주고 카운트는 실제 버퍼에 있는 내용을 읽어가는 그런 형태의 코드를 이제 짰습니다. 논리적인 흐름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세워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둘 간의 동기화를 하는 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막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컨디션 베리어블 및 뮤텍스 락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버전으로 좀 업데이트를 한 버전이 이거예요. 자, 봅시다. 일단 네. 프로듀서의 코드고요. 컨슈머의 코드입니다. 우리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통신을 할 때 했던 작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실제로 공유 변수가 두 개예요. 버퍼가 있고요. 카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버퍼에는 실제 12 이렇게 실제 20이라고 할까요? 내가 전달을 하고자 하는 값을 넣는 거고요. 이 카운트에는 그 친구가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를 나타내는 스테이터스 정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그 자원은 공유 자원, 즉 shared variables죠. 이 버퍼는 프로듀서만 수정이 가능하고 컨슈머는 읽을 수 있고, 카운트는 얘 친구도 수정을 할 수 있고 이 친구도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게 공유 변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건드리는 동안에는 나만 건드려야 이 스테이트가 뭐 깨지거나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풋을 하거나 get을 할 때에는 락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락이 보호가 되는 영역을 지금 해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 뮤텍스 락을 하나 만들었고, 이 뮤텍스라고 하는 건 내가 잡으면 그거를 락을 했으면 뭐 내용 실제 구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 락이 보호하는 쉐어드 베리어블은 나밖에 못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뮤텍스 락이 보호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이 버퍼와 카운트를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보호하고 있어요. 사실은 컨디션 베리어블까지. 어쨌든 버퍼와 카운트까지 보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락이 보호하는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는 나 혼자, 컨슈머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 혼자 그 쉐어드 베리어블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하나를 더 한다 그러면 뭐냐면, 프로듀서는 내가 버퍼가 비었을 때만 들어가서 넣고 비지 않았으면 나는 웨이트를 할 거죠. 자, 컨슈머는 내가 그 버퍼가 채워졌으면 들어가서 get을 하지만 채워지지 않았으면 나는 잠을 잤다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정신이 없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그러면은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풋을 하기 전에 상황을 체크하는 거예요. 상황을. 카운터가 1이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카운터가 1이었으면 여기는 지금 이미 채워져 있는 거죠.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뭔가 비기를 기다리면서 줄을 서서 이제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변화를 기다리는 컨디션 베리어블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 큐가 하나 있는 거죠. 큐가 링크드 리스트예요. 거기 이제 프로듀서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난 지금 채워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컨디션 베리어블을 가서 내가 슬립을 할 때는 락을 풀어줘야지 다른 친구가 들어와서 이것도 건드리고 나를 시그널링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락을 풀어야 되는데, 락을 풀고 자러 가는 사이에 인터럽트가 생겨서 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락을 붙들고 자러 가면 이제 OS가 알아서 얘를 재우고 난 다음에 락을 풀어준다고 했죠. 그리고 다시 내가 깨어났을 때에는 이제 락을 다시 잡은 상태로 깨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풋을 할 때는 당연히 다시 락을 잡은 상태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슈머 입장에서는 볼까요? 컨슈머도 내가 뭔가 get을 하기 전에는 상태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카운트가 0이면 무슨 얘기죠?
비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비어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잠을 자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리다가 웨이트를 하다가 이제 누군가 이거를 채워가지고 시그널링을 해야 여기서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면 이제 거기 가서 겟을 하고선 나오면 되는데, 나올 때 혹시 지금 뭔가 카운트가 지금 겟에서 사실 카운트 이퀄 0으로 바꿔준 거죠. 예, 원래 1이었을 테니까. 다시 정리하면 0이었을 때 잤다가 자서 일어나면은 카운트가 1이 됐을 거고, 1인 거를 내가 다시 0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시그널을 보내서 뭔가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애가 있으면 깨워줘야 되겠죠. 즉 여기서 일어나는 건 이제 프로듀서가 되는 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그널을 보냈고 나서 내가 락을 풀어줘야 그 다음에 그 프로듀서가 또 락을 잡고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뭔지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우리는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있어요. 중간에 버퍼가 있고요. 카운터가 있어요. 카운트가 있어요. 이 친구 쉐어드 베리어블이에요. 또 우리가 서로 자고 일어나서 뭔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대기 큐를 하나 만들었고, 그거 이름이 컨드죠. 컨디션 베리어블로 구현이 되어 있는 이 전체가 다 쉐어드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락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만들었던 뮤텍스죠. 그래서 뮤텍스 락을 가지고 얘네들 접근하는 코드를 감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뭔가 문제점을 많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그대로 이제 옮겨 놓은 건데, 우리는 지금 설명할 때는 슬라이드하고 같이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일단 말로 어떤 상황이 문제인지를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면서 공부하실 때는 한 번 더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컨슈머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지금 MT였다가 뭔가 변화가 생겨서 시그널을 보냈겠죠. 누군가가 분명히 그 프로듀서가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카운트에 버퍼에 뭔가가 차여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바로 겟을 하러 갔죠. 그런데 그게 보장이 되나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컨슈머는 내가 버퍼에 비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어서 잤는데 누군가 날 깨웠어. 깨웠다는 얘기는 뭔가 변화가 있어서 깨어난 건데, 실제 깨어났을 때 내가 원했던 거는 카운트가 1이 되는 걸 원한 거죠. 근데 하필이면 내가 깨서 다시 락을 잡는 그 사이에 다른 컨슈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를 0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분명히 시그널이 보내질 때는 카운트 1이 때문에 보내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코드는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딱딱 한 명씩일 때는 잘 동작을 하는데, 컨슈머가 여러 명이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잠에서 깨가지고 뭔가를 소비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다른 컨슈머가 소비를 해가지고 내가 다시 체크를 하지 않고 바로 겟을 해버리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요? 겟의 코드인 이 어설트문에서 문제가 생겨서 에러가 납니다. 여러분들 어설트문을 코딩하실 때 좀 쓰시나요? 이거 저는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설트는 뭐냐면 이 조건이 항상 true여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코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잘 하시려고 그러면 에러 처리를 중간중간에 코드를 많이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 에러 처리를 하는 부분이 귀찮잖아요. 코드도 몇 줄 써야 되고. 그럴 때 가장 간편하게 내가 오류가 나지 않도록 체크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어설트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get에 들어왔다 그러면 카운트는 무조건 1이어야지 다른 값이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어설트문이 들어간 부분은 여기가 true가 아니면은 그냥 프로그램이 멈추면서 어떤 라인의 어설트문에서 내가 에러가 났는지를 뿌려줘요.
그래서 디버깅 하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은 내가 컨슈머였는데 버퍼가 비어 있어서, 즉 카운터가 0이어서 잤다가 일어나서 분명히 내가 카운터가 그 증가를 한 것 같아서 나를 깨웠겠지. 그래서 들어와서 봤는데 카운터가 0인 거예요. 왜? 그 사이에 다른 컨슈머가 와서 걔를 채간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이거가 문제죠. 네. if문을 쓰면 안 돼요. 여기를 뭘로 쓰셔야 돼요? while문을 써야 돼요. 즉 내가 여기 웨이트를 했다가 다시 슬립을 했다가 웨이크업을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상태 체크를 하고 자러 간 다음에 다시 상황이 변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시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깨어나서부터 다시 내가 이 CPU를 잡을 때까지 또 상황이 변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여기다 while문을 쓰시면 방금 이야기했던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컨슈머가 와서 내가 가져가 가지고 나는 실제 실행이 될 때 보니까 데이터가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유는 간단하다. 다른 애가 와서 가져갔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용어가 좀 나오는데 뭐 그냥 이건 어렵지만 별로 어렵지 않은 뜻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문서 같은 걸 읽을 때 이렇게 고급 영어를 그러니까 고급 용어를 모르시면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메사 시멘틱하고 호얼스 시멘틱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냐면 보통 이렇게 프로세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러니까 스레드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컨디션 베리어블을 쓰잖아요. 그리고 웨이트, 그러니까 잠을 슬립을 하고 웨이크업을 했을 때 그 시그널링을 보낸 그 의미가, 시그널링을 보내가지고 그 스레드가 만약에 일어났다. 그때의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어떤 스레드들이 웨이크업을 했을 때 메사시멘틱을 지원해 라고 하면 얘가 웨이크업을 했다는 거는 네가 자기 전의 상황과 지금 스테이트가 변했다 뿐이지 네가 원하는 스테이트가 보장이 됐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그래서 뭘 쓰라고? while문을 써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호얼스 시멘틱은 네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무조건 네가 원하는 걸 보장해준 상태에서만 내가 너를 깨울게 라고 하는 시멘틱을 지원해주는 시스템들도 가끔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하나의 싱글 스레드만 허용한다거나 그러면 뭐 그 친구의 뭐 프로듀서 컨셉을 딱 하나씩만 허용하는 시스템이 있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은 호얼스 시멘틱을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인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사실상 모든 시스템이 다 메사 시멘틱, 그러니까 깨우기는 했는데 내가 변화가 생겨서 깨우기는 했는데 네가 원하던 거가 아닐 수도 있어. 다르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나서 변할 수 있으니까 너의 코드에서 다시 체크를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뭐다? if문을 쓰시면 안 되고 while문을 쓰셔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리체크를 해야 된다. 리체크. 그래서 뭘 해야 된다? while문을 써야 된다. 마찬가지로 프로듀서도 내가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바로 풋을 하면 안 되죠. 다른 프로듀서가 와서 그 버퍼를 채울 수 있죠. 채웠다면 내가 그냥 바로 풋을 해버리면 다른 애가 채운 그 밸류가 날아가고 내게 거기 써있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여기 while문을 쓰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해결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는데요. 어떤 문제인지 제가 또 이제 말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코드를 보기 전에 제가 핵심적인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고 코드를 볼게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프로듀서하고 컨슈머는 기다리는 이벤트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예요. 프로듀서는 지금 얘가 비어지기를 기다리는 거고, 이벤트 이름을 적어보면은 지금 프로듀서가 기다리는 이벤트는, 프로듀서가 기다리는 거는 뭐가 되기를 기다려요? MT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MT가 되기를. 컨슈머가 기다리는 건요? 컨슈머는 버퍼가 차기를 기다리는 거야. 필이 되기를.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은 큐가 하나만 만들어 놓고 줄을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로듀서고 뭐 그 다음에 컨슈머가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버퍼가 차 있었어요. 차 있었어요. 여기 10. 카운트는 1. 그러면 이제 컨슈머들이 여기에 이제 이 줄에 컨드 줄에 기다리고 있겠죠. 나도 기다려. 저기 프로듀서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프로듀서가 기다리는데 이제 컨슈머가 실행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0으로 바뀌었어요. 얘도 이제 뭐 이거 같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컨슈머가 왔어요. 새로운 컨슈머랑 프로듀서가 되게 여러 명이야. 그래서 프로듀서 컨슈머가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들어왔을 때 시점에는 이 버퍼가 다른 컨슈머에 의해서 비어졌기 때문에 얘는 MT였어요, 버퍼가. 그래서 컨슈머는 이게 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얘는 이게 MT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였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프로듀서가 아마 그 컨슈머가 채우고 나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일어났을 거예요. 앞에 있는 애가 일어난다 치면. 그럼 이제 버퍼에서 이게 비었으니까 내가 이제 채워줘야 되겠다 하고 여기다 7을 쓰고 다시 1을 썼죠. 그러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푸스를 했으니까 이제 시그널을 보내야 되겠죠. 나 채웠어. 상황이 변했어 하고 시그널을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pthread const signal이라고 하는 함수는 딱 한 명만 깨워요. 이 중에. 그러면 지금 운이 나쁘게도 프로듀서가 그 다음에 있었죠. 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프로듀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리체크를 했어. 봤더니 카운트가 이거 뭐야 변했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일어났는데 MT를 기다렸는데 MT가 안 되고 지금 다시 필이잖아요. 뭐 다른 프로듀서가 와서 넣었나 보다 하고 나 자면 되는데 문제는 자러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 큐에는 지금 아무도 시그널을 안 보냈으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겠죠. 그럼 영원히 다 잠만 자는 거예요. C 밑에 다시 P가 붙어서. 이해가 되시나요? 즉, 이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기다리는 이벤트는 다르다. 그런데 같은 줄에서 기다려요. 그러면 프로듀서가 원하는 이벤트가 생겼을 때 프로듀서를 깨우고 컨슈머가 기다리는 이벤트가 생겼을 때 컨슈머를 깨워야 되는데 프로듀서가 기다리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컨슈머를 깨워버리니 이 컨슈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얘가 원하는 이벤트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이상한 꼬인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줄을 세우면 돼요. 다르게. 그래서 프로듀서가 기다리는 줄에는 프로듀서만 세우고 컨슈머는 컨슈머가 기다리는 이벤트 줄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프로듀서가 기다리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프로듀서를 깨우고 컨슈머가 기다리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컨슈머를 깨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방금 얘기했던 문제를 없애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컨디션 베리어블,
컨디션 베리어블은 사실 웨이트 큐랑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웨이트 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컨디션 베리어블과 아까 얘기했던 while문을 같이 쓰시면 이제 완성된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프로듀서는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푸시죠. 넣을 건데 푸스 자체는 지금 뭐죠? 쉐어드 베리어블이니까 내가 락을 잡고 락을 풀어야 되는데 풋을 하기 전에 뭔가 상태가 변했는지도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내가 CPU 낭비를 그냥 고려한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while 카운트가 1인 동안에 나 그냥 무한루프 도는 거예요. 그러면 카운트가 1인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무한루프 돌다가 카운트가 1에서 변했다? 그러면 이제 풋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락으로 구현이 됐기 때문에 얘는 한참 while만 돌다가 뭐 안 되겠죠.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요. 의미는 그런데 의미는 그래서 지금 나 while만 안 돌고 나가서 나는 잠을 잘 테니 누군가 여기에다가 채워주면은 나를 깨워주라는 의미로 컨디션 베리어블 쓰는 거죠. 그래서 큐가 있고 거기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데 아까와는 달리 지금 이 큐의 이름이 뭘로 됐을까요? 바로 두 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프로듀서가 기다리는 줄은 이게 empty가 되기를 기다리는 줄인 거예요. 그래서 empty 줄에 가서 프로듀서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fill 줄은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분명히 컨슈머가 기다리고 있는 줄이 되겠죠. empty가 되기를 기다리는 애, fill이 되기를 기다리는 애. 그래서 필스레드 컨드 empty는 empty가 되기를 기다리는 줄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깨어났다. 그러면 다른 프로듀서가 또 그거 가져갔을 수 그러니까 채웠을 수 있으니까 리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었어. 그럼 이제 내 차례인 거죠. 지금 이때는 다 락을 잡고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아토믹한 거예요. 이쪽 안에서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즉 내가 empty 줄에 있다가 깨어나서 이거를 체크했다는 거는 while문을 체크했다는 거는 나와서 락을 잡고 뮤텍스를 잡고 이렇게 들어간 거라 내가 이때 체크를 하고 뭐 이때 뭐 문제가 생긴다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다 락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체크를 해서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버퍼가 비었다? 그러면 저는 풋을 하는 거죠. 풋을 하고 나면 이제 누구를 깨워줘야 돼요? 버퍼가 차기를 기다리는 애를 깨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을 보낼 때 어느 줄에다 시그널을 보내냐면 이쪽 큐에다가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야 혹시 그 필 줄에 서 있는 컨슈머 있으면 걔 깨워가지고 일 시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락을 풀어줘야지 컨슈머도 뭔가 일어나서 동작을 하겠죠. 컨슈머는 어떻게 돼요? 내가 락을 잡고 락을 푸는 코드가 여기 있고 실제 내가 해야 되는 작업은 get인데 get을 하기 전에는 상태를 체크해야 돼요. 카운트가 0인지 카운트가 0이면 지금 비어있는 거니까 나는 fill을 기다리면서 이 줄에 가서 기다리는 거죠. fill 줄 뭐가 채워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 프로듀서가 여기에서 시그널을 보내주면 그때 가서 얘는 웨이크업을 하는데 웨이크업을 하고 나서 다시 락을 잡기까지 시간이 있을 테니 락을 잡았을 때는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리체크를 하고 그때도 카운터가 만약에 0이었다면 다시 잡는 거고 1로 바뀌었으면 1로 내려와서 get을 하고 get을 한 다음에는 내가 이제 비었으니까 그 빈 거를 또 기다리는 프로듀서를 다시 깨워주는 그런 식의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파이널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버퍼 하나짜리의 파이널 버전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버퍼 슬롯이 여러 개인 거를 구현할 일이 많죠. 내가 큐를 뭐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큐 안에서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게 프로듀서 컨슈머가 막 통신을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 나오는 거는 버퍼가 여러 개예요. 맥스의 개수만큼 있어요. 맥스의 개수만큼 있고요. 그 카운트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풋이라고 하는 함수와 get이라고 하는 함수는 그거를 이제 라운드 로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라운디드 버퍼로. 그래서 마지막 그 공간에 다 됐으면은 이거를 맥스로 모듈러 연산을 해주면 내가 그 다음번 그 필을 해야 되는 위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get은 유주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필이라고 하는 거와 유주라고 하는 거는 프로듀서가 접근 중인 위치, 즉 이버의 버퍼의 인덱스고요. 유주는 컨슈머가 접근 중인 위치, 인덱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버퍼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맥스가 4라고 해봅시다. 그럼 0, 1, 2, 3 있었는데 둘 다 이거 이제 여기를 첫 번째 거를 가리키고 있는데 프로듀서가 여기에다가 뭐 적었어요. 32. 그러면 필은 한 칸을 이제 증가돼야 되죠. 이게 필이고 이게 유즈라고 해봅시다. 필은 한 칸이 증가됐고, 그리고 또 프로듀서가 또 들어왔어. 그러면 30. 네. 그럼 이렇게 필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슈머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가겠죠. 갈 거고. 그렇지만 이 유주는 필 넘어가서는 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필은 내가 하나를 넣을 때마다 하나씩 증가를 하는 거고, 유주도 하나씩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맥스 퍼센트로 하시면은 이제 다시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서 다시 0으로 가는 거고요. 그럴 때 이게 제대로 구현이 됐다 그러면 필이 되지 않은 그 영역에서 유주를 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카운트가 몇 개인지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을 채우시면은 여기에 이제 버퍼 아이템이 증가를 하는 거고, 가져가면 이제 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프로듀서의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프로듀서. 우리 지금 Q하고 버퍼 다 쉐어드 베리어블이에요. 컨디션 베리어블과 버퍼. 그래서 락이 있고요.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푸시인데, 들어가기 전에 상황 체크를 합니다. 어떤 상황? 내가 지금 넣을 수 없는 상황은 카운트가 맥스인 경우밖에 없어요. 이게 다 찬 거잖아요. 버퍼가 다 찼다. 그러면 나는 기다려야 되죠. 어떻게 되기를? empty가 되기를. 그래서 지금 줄이 두 개인 거죠. empty와 fill. empty를 기다려요. 깨어났어요. 그러면 다른 프로듀서가 또 넣어줄 수 있었으니까 리체크를 할 수 있도록 while문을 돌고요. while문에서 이제 통과가 됐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컨디션 풋을 하시고, 풋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비어 있어서 놀고 있는 컨슈머가 있다면 걔를 깨워주기 위해서 나 필했어 라고 시그널 보내요. 이때 컨슈머가 이미 동작을 하고 있고 자고 있는 애가 없으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대로 제대로 되는 거죠. 컨슈머는 마찬가지로 락을 잡고, 락을 푸는 코드가 여기 있고요. 이 안에 내가 쉐어드 베리어블을 건드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get을 해오는데 get을 하기 전에 상황 체크. 카운트가 0이라면 내가 읽어갈 게 없는 거잖아요. 이제 버퍼가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라도 버퍼를 채워주기까지를 기다리는 fill이라고 하는 줄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선언되어 있는 거고요. 쉽죠? 네, 이게 네, 넣고 나서는 이제 empty를 깨워줘야 되겠죠. 내가 지금 가져갔으니까 뭔가 비기를 기다리는 애가 있었다면은 깨워주면은 프로듀서와 컨슈머가 잘 동작을 하면서 동작합니다. 이거를 이렇게까지 패턴을 완전하게 익히지 않으시면은 이게 잠깐이라도 뭐 순서가 바뀌거나 뭐라도 조금 뒤틀려 버리면 이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코드 반드시 외우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왜 if가 아니고 while인지, 컨디션 베리어블, 컨드 웨이트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모르시면은 다른 사람 코드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잘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이 슬라이드에서부터 이제 잠깐 설명을 할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그 프로듀서 앤 컨슈머 문제에서 봤듯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서로 다를 때 줄을 이제 두 개를 만들어 줬었죠. 하나는 empty, 하나는 fill 이렇게 줄을 두 개를 만들고 그 줄에 가서 이제 뭐 기다리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기다리는 이벤트가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이벤트를 다 구별해서 큐를 각각 만들어줘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스레드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A하고 B는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싶어요. 메모리 공간을. 그런데 현재 지금 메모리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기다릴 거예요. 기다리는데 스레드 C가 50바이트짜리 메모리를 이제 한 칸을 프리를 시킨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스레드 B는 10바이트의 공간이 필요한 거고 스레드 A는 100바이트의 공간을 요구를 하는데 스레드 C가 50바이트짜리 공간을 내가 프리를 했기 때문에 실제 웨이크업을 해줘야 되는 친구는 누구죠? 스레드 B죠. 그런데 내가 뭐 이런 상황을 다 안다 그러면 뭐 바이트별로 큐를 뭐 무한대 만들 건 아니잖아요. 뭐 1바이트짜리, 2바이트짜리, 3바이트짜리, 뭐 100바이트짜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내가 뭐 프로세스 기다리고 있는 거 뭐 여기 뭐 다 뒤져가지고 얘를 끼워줘야 되나 뭐 이렇게 코딩을 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가 굉장히 다른데 어쨌든 나는 깨워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 이벤트마다 큐를 만들기는 어렵고 큐를 만들어 놓으면 누구를 깨워야 될지도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고민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이제 갖고 있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뭔가 복잡한 거예요. 복잡해서 바이트 막 남은 거 계산을 해가지고 막 뭘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그냥 줄은 하나만 세워놓고선 그 친구들 그냥 다 깨우는 이런 식의 함수를 그냥 하나 만들자. 뭐냐면 피스레드 컨드 브로드캐스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큐에 이제 줄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뭐 메모리가 비기를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각각 얼마씩을 원하는지는 몰라요. 얘는 30바이트 원하고 얘는 100바이트를 원하고 얘는 뭐 80바이트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프리를 한 메모리 크기는 50바이트였어요. 근데 큐를 다 만들어 놓으면 내가 헷갈리니까 이 큐에 기다리고 있는 애를 뭐 그냥 시그널 피스레드 컨드 시그널이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면 아까 얘기했지만 딱 한 명만 깨워요. 지금 여기서는 운이 좋게 이 친구가 깨워져서 괜찮은데 만약에 지금 줄을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얘가 80바이트를 원하고 지금 30바이트짜리 애는 뒤에 가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시그널을 보냈을 때 이 친구가 깨어났다? 그러면 내가 봤더니 프리 스페이스가 50밖에 없으니까 얘는 작업을 못하고 다시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웨이크업을 해주는 게 없으니까 프로그레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깨우자. 우리 한 명만 깨우지 말고 다 깨워서 걔네들이 다 지금 상태가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애들이 여러 명이면 그 친구들이 알아서 스테이트를 체크해서 가능한 애들은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all waiting 스레즈를 다 웨이크업을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불필요한 애들까지도 다 깨워가지고 막 하니까 사실 코스트는 좀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리체크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심플하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내가 큐를 적당히 몇 개 정도를 만들어야 될까? 뭐 50단위로 쪼개가지고 내가 뭐 여기서부터는 0에서 50을 기다리는 애, 여기는 50에서 100을 기다리는 애, 이렇게 좀 나눠 놓은 다음에 적절히 시그널도 보내고, 그렇지만 다 나눠 놓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다가는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컨디션 베리어블 쪽은 너무너무 중요한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약간 컨디션 베리어블을 조금과 유사한 개념인 세마포어라고 하는 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세마포어는 잠깐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락이라고 하는 개념과 컨디션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별개로 지금 동작을 하는 건데, 이 세마포어라고 하는 그 앱스트랙트한 클래스는 이 두 가지를 다 그냥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 세마포어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컨디션 베리어블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